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여러분의 잡매거진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학 소식과 함께 또 취업 전략까지 엿볼 수 있는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이 또 2부에 마련됐죠. 그렇습니다. 대학 정보와 취업 전략을 일석이조로 알아보는 특별한 코너,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구직자들을 위해 저희 잡매거진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방송을 하고요. 또 전화를 열어두고 또 그것도 모자란 듯해서 네. 현장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잡매거진이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의 구직자가 웃을 수만 있다면 저희는 쓰러져도 상관없나요? 네. 자, 어떠한 노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불태우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취업 정보와 대학 정보까지 여러분께 풀세트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첫 번째로 현장 소식과 함께 다양한 취업 전략을 가져오신 분이 계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꼼꼼한 대학 정보를 전해주실 분이죠. 이지영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 오늘 확실한 도우미가 되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이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 먼저 만나볼 학교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학교죠? 네, 오늘 찾아가보는 이 학교는요, 바로 경북대학교입니다. 네, 경북대학교 학교 소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경기도 남양주시와 포천시 두 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는 이 경북대학교는요, 창조와 봉사에 앞장서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1991년에 설립이 된 대학교입니다. 네. 경북대학의 이 대학 운영 방식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현장 밀착형 교육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대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 전문 인력을 양성화하는 것을 교육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이제 캠퍼스가 2개이고 네. 그리고 또 캠퍼스별로 특성화된 학과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경북대학교는요, 특성화 캠퍼스 2개를 갖고 있다, 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특징인데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간호와 보건 분야에 이 특성화를 시킨 포천 캠퍼스가 있고요. 또 복지와 예술 분야를 특성화시킨 남양주 캠퍼스 이 두 곳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캠퍼스에 27개 학과 그리고 6천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이 규모가 큰 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단과대학 수준이 아니라 분야별 특성화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 네.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북대학교 올해 초에 경기 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문대학 기관 평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경북대는 이번 인증으로 현재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캠퍼스 특성화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문대학 기관 평가 인증은 내년부터 이 정부가 전문대를 지원할 때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어서 대학 발전과도 좀 밀접한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학과별로도 살펴보자면요. 유아교육과 교원 양성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A 등급을 받기도 했고요. 네. 간호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교육 인증대학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면서 대학이나 학과 차원에서 모두 다 알찬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신상진 이사님께서 현장의 취업 컨설팅을 위해서 나가셨잖아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교수님들께서 일일이 그 과 학생들 챙겨주시면서 이렇게 컨설팅에 참여를 독려하셨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그 네. 뭐 교직원분들도 마찬가지였고 또 그날 사실 좀 제 기억에 추운 날씨였는데 예. 학생들 그런 행사를 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훈훈한 가운데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요즘 워낙에 취업난이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대학들이 정말 취업률을 어떤 대학의 경쟁력으로 삼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 같은 이런 코너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학교도 살리고 학생들도 살리는 일석이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경북대학교에서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예, 우리 경북대학교의 취업 전략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업 보장형 학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취업 클리닉을 통한 학생들의 완벽한 취업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는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셔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 취업 준비를 위한 완벽한 조치를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을 위한 그 애정이 예, 화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껴지는 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습니까, 이사님? 예,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좀 설명드리면요. 네. 대상자는 뭐 취업 당장에 해야 되는 취업 준비생부터 미취업 준비생, 그러니까 미취업자까지 다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원자의 장점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제 취업 상담이 시작이 되고요.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이 있고 또 가상 면접을 통한 이미지 클리닉 같은 서비스 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종합적인 진단을 통한 이제 업종을 추천 받을 수 있고 또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 등은 취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신 이사님도 직접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도와주고 오셨는지 특강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는 특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 좀 1대1로 학생들 개인 이제 컨설팅을 맡았었고요. 주로 이제 진로 설정이나 뭐 예. 취업 전략 그리고 자기소개서 컨설팅 클리닉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료로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좀 더 올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사님께서는 좀 어떤 부분을 주력으로 해서 컨설팅에 신경 쓰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4학년 학생들을 거의 주로 컨설팅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막 이제 취업에 그 집중해야 되는 시기여서요. 학생들의 그런 취업 전략적인 부분과 또 아직은 학생들이 좀 그 정보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채용 정보를 잘 구분해 전달해주고 또 자기소개서 네. 예, 당장에 뭐 또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컨설팅 해주는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그래요. 자기소개서 저도 기억이 나네요. 한 10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연륜이 나오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드셨네요. 그러네요. 네. 한 9년, 예.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자소서 쓰면서 네. 한 줄 써놓고 지웠다가 또 그쵸. 썼다가 지웠다가 정말 네.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이렇게 자소서를 우리가 열심히 쓰면 진짜 열심히 보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어떤 부분을 좀 주력해서 보나요? 예, 일단 기업에서 열심히 보고 싶어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원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네. 사실 네. 뭐 기업들에서도 너무 꼼꼼하게 오랫동안 사실 보기 힘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소개서는 그냥 개인 소개가 아니고 지원자로서 서류 전형에서 누구를 이제 뽑아서 면접을 볼지를 결정해야 될 평가이기 때문에 지원자로서 나 개인의 차별화 포인트와 또 직무에 관련된 그런 적성이나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항목 중에서는 주로 그래서 이제 학교 공부 외적인 학교에서 공부 외적인 경험이나 활동, 또 사회생활, 그리고 또 지원 동기 같은 항목들은 특히나 성실하게 열심히 좀 집중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렵지만 역시 열심히 써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신경 써야 되는 항목들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오늘 이지영 캐스터 나오신 김에 네. 뭐 이런 표현이 지금 방송에 맞는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마루타 삼아 모델 삼아 우리 이지영 캐스터가 지금 자소서를 작성한다고 치고 요즘에 이런 트렌드로 많이 물어본대요. 삶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나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 사례를 들어달라. 네.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저는 하나 문제점이 있는데 웃음을 잘 못 참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웃겨도 좀 웃음을 참아야 하는 일이 참 많은데요. 예. 근데 어느 날 하루 심각한 뉴스를 하고 있었는데 예. 모든 스태프분들이 저 빼고 다 웃으시길래 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와서 심각한 뉴스라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까만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 반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 이후에 제가 웃음을 참는 법을 알아내서 그 위엔 좀 웃음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이런 내용을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이사님이 듣기에는 어떤가요? 역경이죠, 이것도? 스토리가 될 만한가요? 어때요? 예, 지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예.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뭐 인생 산 게 거의 20몇 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실 고난의 역경을 많지 않죠. 예, 갖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너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압박을 받지 말고요. 네. 중요한 것은 다만 작더라도 내가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깨닫고 또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지원 씨 얘기한 것처럼 예, 내가 좋은 방법을 찾았다. 그거는 좋은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왜냐면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할수록 좀 더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 되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좀 전에 지금 지원 씨처럼 좀 그 부분을 그냥 한 방에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네. 하면 이제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자기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다 포함이 돼 있지만 그쵸. 그를 보고만 지금 평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배경적인 부분 또 어떻게 극복하고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주로 포인트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럼
어떤 방법을 찾은 거예요? 뭐 슬픈 생각했어요? 네, 이렇게 코를 잡아당기면 약간 웃음을 참기가 편합니다. 잡아당기는. 그래요. 예. 참나. 아무튼. 너무 예. 재밌네요. 저희를 네. 웃겨주시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컨설팅을 받으면서 털어놓고 또 보완하는 방법들을 배워 나간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런 컨설팅을 받는다면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도움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근데 사실 저의 경우에는 남들이 도와줄 수 없는 경우라서 저 혼자 해결하느라 힘들었지만 네. 이렇게 든든한 전문가분들이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실제로 요즘 뭐 취업 박람회, 채용 박람회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채용 박람회, 클리닉. 취업 설명회 이런 것만의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그런 대형 좀 그 다양한 또 기업들이 좀 직접 참여하는 그런 대형 행사보다 학내 행사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학생 취업 준비생 개개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컨설팅을 네.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채용 박람회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좀 시간 제한도 많고 또 너무나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개인에 초점 맞춰 상담해주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이번과 같은 학교 행사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1대1 클리닉이나 컨설팅 또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의 생각 같은 경우는 가끔 예. 학생들이 단순히 취업 클리닉이 우리 학교로 온다 혹은 취업 박람회를 내일 갈 거야 참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만족을 느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하나 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거기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가 뭘 신경 써서 뭘 배워야 될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뭐 어쨌든 학내 행사가 개인의 좀 컨설팅 받기엔 유리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이게 최소한 참여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적인 제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꼼꼼한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도 본인이 내가 가면은 행사에 가서 개인 컨설팅 받을 때 뭐 주로 어떤 부분을 질문할지 아니면 또 특강을 듣고 나서 또 잠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무엇을 물어볼지를 좀 미리 준비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정말 필요한 정보를 또 필요한 컨설팅을 좀 즉시에 좀 받을 수 있고요. 그게 안 되는 학생들 솔직히 와가지고 아 제가 왜 하면서 이렇게 좀 배경적인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네. 본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그러다 보면은 또 저희가 예. 좋은 얘기를 해줄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버리니까 아쉽죠. 그런 경우 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역시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한된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경복대 학생들은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 이 진단을 받고 나서 소감이 어땠는지 네.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되게 취업에 막막했었는데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는데 지금 설명도 듣고 하니까 좀 더 어떻게 잘 써야 될지도 알겠고 화장도 제가 생각한 거랑도 다르게 화장을 해주셔서 되게 만족스러워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에 취업을 나가야 되는데 취업을 했을 때 저희가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데 가서가 아닌 학교 안에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에 취업에 대해 고민이 아주 많았었는데 옷도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메이크업도 해주시고 많은 고민이 해결된 것 같고 이제 취업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아주 뿌듯하고 그리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아무튼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 현장에서 끝이 났다고 해서 결코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요 더 궁금한 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네. 카메라 촬영팀을 또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영상으로 학생들의 궁금증을 대신 풀어드리기 위해서 담아왔거든요. 이사님 어떤 질문이 나와도 성실히 답변해 줄 수 있죠?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까요? 취업할 때 스펙 어디까지 커트라인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이 스펙이란 부분은 뭐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5대 스펙 얘기하다가 네. 요즘에 또 8대 스펙으로 늘은 것 같아요. 스펙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하는 게 정답일까요? 예, 네. 사실 평균 스펙이라고 하는데 제가 평균이라는 게 항상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게 정말 전체적인 거죠. 전체적인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제일 좀 분포상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스펙을 얘기하는데요. 네. 실제로 학생들이 취업 때 필요한 전략은 내 자신의 눈높이, 내가 대기업을 갈 것인가, 영업 마케팅 쪽에 지원할 것인가, 그죠? 아니면 뭐 개발 직군에 지원할 것인가에 따라서 업종과 직무에 따라서 사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스펙의 평균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일단 좀 유의를 하시고요. 어쨌든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네. 평균적인 스펙이라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저희가 채용 공채 특히나 이제 대졸 사원들 공채 같은 경우 이제 대기업 기준으로 저희가 보통 기사에서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평균적인 것들은 이제 대기업 공채 기준에서 최소한의 자격 요건, 그러니까 내 지원 자격에 다 부합되는 그 정도 스펙은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냐? 기본적으로 평점 같은 경우는 최소 한 3.3에서 네. 3.5 정도는 되시는 게 좋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좀 이것도 직무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전체로 볼 때는 이공계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토익 한 600에서 700 정도면 좋겠고요. 네. 또 인문계 학생들은 한 700에서 800 정도. 유의하셔야 될 건 요즘에 대기업은 거의 스피킹 점수를 또 기본 그 제출 요구하기 때문에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점수 레벨을 따로 받으셔야 되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도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이것도 사실 직무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있을 때 유용하고 뭐 불필요한 자격증까지 많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오피스 관련된 자격증들 요즘에 컴퓨터로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또 그리고 전공 특성상 약간 자격증이 민감한 뭐 건축이라든지 뭐 또 어떤 그 경영 전공 네네. 쪽 관련된 회계나 예. 회계 재무 쪽이라든지 뭐 그런 쪽 같은 경우는 관련 자격증 한두 가지 정도 있으면 좀 그래도 평균적인 스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뭐 기본 스펙, 평균 스펙도 중요하지만 일단 직무에 따라 다르다는 거를 일단 그쵸. 유념을 좀 잘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또 확인해 볼까요? 제가 지금 산업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3D Max라는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어요. 그 3D Max라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나 회사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건 질문이 상당히 전문적이네요. 네. 3D Max 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네, 전문적인 분야고 그래서 네. 직무의 연관성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3D Max는 저도 뭐 전공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3차원. 저희가 3차원으로 그 볼 수 있는 네. 이제 그래픽을 만든 또 영상을 만드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동영상 미디어가 많지 않았습니까? 회사 소개나 어떤 홍보 같은 걸 때 CD나 DVD 같은 거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에서도 많이 이걸 사용하고요. 네. 또 실내 건축 같은 경우 또 모델링해서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동적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실이 나오고 거실에서 또 뭐 그 주방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좀 3차원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내 건축 회사에서도 3D 맥스 이제 그 사용적인 능력이 있으면 좀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영상, 애니메이션이나 또 3D 그 CG 같은 거, 컴퓨터 그래픽 관련된 또 영화 제작사나 뭐 그런 콘텐츠 업체에 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네. 질문 주신 학생께서 반드시 이 답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세 번째 질문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건축과에 다니는 학생인데 혹시 건축 관련 자격증들 외에 다른 자격증들도 취업에 유리하게 적용되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네, 건축과 학생의 질문이에요. 안경이 네. 굉장히 좀 돋보이는데 네. 건축 관련 자격증, 다른 자격증도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융합형 인재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어쨌든 건축 업종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그 특성이 그 뚜렷한 업종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주로 아마 그 이공계열 학생 같은데 시공이나 설계 쪽 관련되는 이제 쪽은 그 건축 관련된 고유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뭐 그거 업무상 거의 관련 없는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시공 설계 쪽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 쪽에 공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공무는 현장에서 공무라고 하는 것은 현장 시공 현장과 또 경영 관리하는 쪽 부서와 사이에서 좀 서류적인 부분, 또 문서 관련된 계약이라든지 또 뭐 그런 좀 그 격리적인 숫자와 관련된 쪽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쪽 업무를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좀 재무 회계 관련된 아니면 또 오피스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은 조금 활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수많은 대학교들 중에 저희가 이제 지방대이다 보니까 인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학생들을 이기고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사실 또 이 질문은 지방대 출신 취업 준비생들에게 영원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권이라서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도 큰 고민일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좀 난해한 어려운 대답하기 좀 질문인데요. 그렇죠. 예. 어쨌든 저희가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지방대 학생들이라서 안 되고
수도권 학생이라 서울권 학생이 된다 이건 아닙니다. 좀 어쩔 수 없이 좀 확률상 조금 뭐 수도권 서울권 학생들을 평균적으로 좀 스펙이 더 좀 뛰어나고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좀 일반적으로 생각할 뿐이죠. 본인께서 그러니까 지금 질문한 학생도 내가 내 학교에서 지방대지만 내 학교에서 내가 정말로 제일 좀 역량이나 능력적으로 자신 있다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컴플렉스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좀 취업적인 그런 전략을 잘 짜서 지원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지방 학생들은 사실 경기권은 거의 수도권이라 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추세는 지방 연고 학생들을 또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꼭 본사에서 주로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본사에서 근무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 지사나 지방 사업장 쪽에 지원하시면은 오히려 서울권 학생들보다도 지방 연고 대학이나 연고 학생들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 사실 또 강원도 쪽이 좀 가깝잖아요. 예, 예. 지리적으로 경기권이지만 그래서 강원도 쪽 좀 근접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좀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찾아보면 다 이렇게 틈새 전략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경북대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 현장 소식에서부터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궁금증까지 모두 해결을 해봤는데요. 자, 끝으로 이 시간 취업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네.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이사님부터? 예. 오늘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이 어려울수록 사실은 전략적으로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스펙, 나의 경쟁력이 어떤지 좀 미리 준비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좋은 분석이 됐을 때 적절한 분석에 따라서 취업 전략을 세우셔서 좀 체계적인 계획적인 또 취업에 도전하는 그런 좀 성향을 좀 갖추시길 빌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이지영 캐스터도 코를 막는 노력을 하며 정말 자신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노력에도 좀 격려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힘을 한번 주실까요? 네,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이 취업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10명 가운데 7명이 이제 화병을 앓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네, 이 어느 상황에서도 사실 스트레스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좀 자신만의 이 스트레스 방법으로 잘 극복해 보신다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즐겁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마무리는 또 훈훈하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따뜻한 이야기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잔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